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 좀 보겠습니다. 오늘 7.6%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간 상승률이 16%나 나와요. 단기간에 하락폭이 많이 커졌고 그게 변동성이 커진 요인이 된 거죠. 지금도 높은 변동성 속에서 며칠 동안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선반영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선반영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할 때의 선반영은 뭐가 될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그럼 올라갈 때 실적은 어때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어떤 종목을 하라고 합니까? 실적 보고 하래. 실적이 뭘 보겠어요? 좋아지는 걸 보고 하래. 그럼 늦어요. 우리가 하이닉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하락할 땐 어떤 부분이죠? 야, 그래. 너가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쵸, 시가총액도 같이 높아졌으니까 이익을 얼마를 찍을래? 이걸 보여줘라. 그쵸? 근데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줘도 주가는 폭락하는 구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그쵸, 실적 기준에서의 무언가가 아니라 상승한 이후에 높게 받았었던 프리미엄을 반납하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빠졌다 그래서, 즉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도 그렇고요, 하락할 때도 그렇고요, 모두 다 선반영한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제가 실적 기준에서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냐면,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근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어디서 걸었어요? 머크에서. 머크에서 왜 걸었을까요? 알테오젠을 지켜야 되니까. 키트루다 SC를 지켜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왜? 머크의 목적은 키트루다의 특허를 연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선택한 거예요. 할로자임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할로자임을 선택하지 않았었던 건 뭡니까? 알테오젠의 특허가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테오젠의 특허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그쵸, 만약에 보였다면 머크가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머크의 CEO는 참고로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쵸? 그리고 미국의 이 제약사들은 원래부터, 이번에 유한양행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죠. 유한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후보 물질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쵸, 유한양행과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금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제약사들에선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순재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쵸, 회사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된 내용도 특허 단계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머크에서 잘못 본 거예요. 그럼 그 머크에서 해결하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사실이죠. 그쵸, 사실이죠. 여기서 알테오젠의 실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이제 태초마을로 돌아간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건 절대 안 된다. 왜?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알테오젠은 연간 1조 원의 이익을 얻는 계약이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1조 원이라고 뭐 고정짓는 건 아니지만 키트루다 판매량에 따라서 로열티 수입을 얻기 때문에 한국에서 로열티 수입으로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둬들이는 첫 번째 기업이 알테오젠입니다. 이 끝이에요, 끝.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쵸, 여기 이쪽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 건 소송이 되었을 때, 약간 분쟁에 대한 내용이 불거졌을 때 이미 주가 반영이 끝난 겁니다. 뭐예요? 선반영됐다. 그럼 한번 봅시다. 머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어저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월 달에 좋은 내용 많이 나옴. 이게 뭐겠어요? 키트루다 SC, FDA 통과 관련된 내용들. 그쵸? 그러면 실적 반영은 언제까지입니까? 빠르면 내년 한 중순 정도, 늦어도 내년 말 정도에 실적 반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올해 말이죠. 24년 말이죠. 그럼 내년에 언제? 25년도잖아요. 25년도 중순. 최소한 6개월 남았다. 최소한. 그쵸? 근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는 이제 등락폭이 커지는 구간이 있을 거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거 알테오젠 흑자로 전환해서 엄청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세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았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전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소송 관련된 이슈가 이미 주가 측면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형인우 대표 관련된 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도한 건 알테오젠에 대한 나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 관련돼서는 나 혼자만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수하고 내 뒤에서 누가 사줘서 주가를 밀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엄청나게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전하고는 달라요. 내가 어떤 특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7조예요. 떨어져서. 이 높았을 때 45만 원대의 시가총액 얼마예요? 25조 정도 됩니다. 25조는 어디까지냐? 연간 1조 원을 기준 잡아서 이익, 머커의 계약건이죠. 키트로다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입입니다. 여기서 그쵸? 성장주들의 평균 PER 어느 정도 되죠? 25배. 그쵸? 높아졌을 때 30배 정도의 수준. 이 정도 쫙 적용을 하면 하단 밴드가 25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은 거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또 터졌어요. 그게 뭐예요? ADC, SC. 그쵸? ADC는 뭡니까? 4세대 항암제. 끝. 그쵸?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송에 대한 부분이 불거졌을 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고 여기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왔고 ADC 관련된 모멘텀이고 그리고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즉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등락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을 보기에는 그쵸?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삼성전자가 뭐 4만 원 대 확 진입해서 못 올라오고 3만 원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환율 그리고 코스피 가격대 뭐 이 두 가지 같을 수 있겠죠. 코스피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워낙 약세 구간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죠. 여기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은 큰일 납니다. 정말 인플레이션이 세게 올 수 있어요. 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지금 1,400원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수입 물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이걸 못 지키면 정말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엔 있습니다. 그렇죠? 왜?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삼성전자도 성장성이 꺾였다는 부분 때문이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태초마을로 돌아가기 위한 재료가 없다. 만약에 머크와의 계약이 깨졌어요. 위약금을 딱 내면서 머크가 나 안 해. 너네랑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왜? 머크의 목적이 키트루다에 그쵸? 너네 보고 그쵸? 알테오젠 보고 키트루다 만들어 와. 이게 아니라 너네 갖고 있는 ALT-B4 즉 키트루다 SC가 됐죠. 이게 ALT-B4를 갖고 와서 키트루다의 특허를 연장할 거야. 왜?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 기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끝이에요. 이 끝이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즉 하락했을 때의 상황은 소송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시장 관련된 이슈가 모두 다 반영된 결과고 시장은 다 빠졌고 소송 관련된 이슈는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의 좋았던 상황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알테오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에도 시간이 좀 걸렸죠. 바닥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등락 구간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매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바이오는 제가 계속 좋다 그랬죠. 왜? 마지막까지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 중에서 제가 뭘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올라오고 횡보 구간을 먼저 들어가는 쪽. 그게 ST팜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 ST팜 매수 신호가 나갔고요. 여기 그리고 소통방은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쵸? ST팜 매수 그리고 어저께도 그쵸? ST팜 매수 89,700원 그리고 오늘 91,200원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래요. 삼성전자 보합 시장은 반등 지난주부터 종목 장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오늘 ST팜 매수 이제부터 바이오 매수 시작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반등 확인되었다. 이번 주부터 매매 예정이고 바이오중 반등은 CDMO가 가장 빠르다. 그게 어디예요? ST팜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긴 합니다. CDMO에서. 지금 바이오는 세 가지거든요. 알테오젠이 이끄는 SC 제형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뭡니까? ADC 그리고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ST팜을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수 반등폭을 보고 ST팜을 진입하기 시작한 거다. 물론 반등까지만 먹고 나오면서 종목 순환매를 탈 거예요. 바이오 내에서도 탈 거고요. 그리고 조선, 원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여기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여기는 한국 시장의 주도주. 이거 말고는 지금 매매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이오, 원전, 조선만 제한적으로 매매하자. 이 안에서만 놀자는 거죠. 쭉 올려서 보더라도 제가 이런 내용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드려와요. 삼성전자로 만들어진 바닥, 그리고 오늘부터 종목 장세 시작, 반도체 2차 전지는 연속성이 없다. 바이오조선 원전은 트럼프 트레이드, 11월 초까지 시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도주다. 그렇죠? 무조건 바이오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테오젠 실시간 타점 와서 함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고 선반영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알테오젠은 사실상 지금은 악재가 하나가 생겼죠. 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서 소송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파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끝이야.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 봤을 때 매도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리고 매수 구간 잡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알테오젠은 어떻게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태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 매매를 할 때가 있었는데 올해 초 그리고 중순까지입니다. 어때요? 쭉 내려서 보시면 6월 달에 50%단 며칠 걸렸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관련돼서 또는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서 주도주를 잡을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 이것도 돈 안 받아요. 다 무료입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요 번호로요.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요 내용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진짜 어려운 시장인데 다 지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알테오젠과 함께 연말 연초 시장 회복합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언제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